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국회의원 11대 국회의원 선거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 5,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코로나19하고 실제로 이 선거하고 이번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는 것이 대체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이 선거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물론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선은 이 코로나19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숫자가 사흘째 50명 이내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코로나19는 이대로 계속 증가할지 아니면 줄어들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이것이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해외 유입이 결코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국경을 폐쇄하고 막는다 해도 그것을 막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반면에 지방이나 또 각종 모임들이 서서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점점점 이제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통제 불능 상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하고 이제 집안에만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무도 그것을 잘못됐다거나 나무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충분히 참아줬고 충분히 그들은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평가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그들에게 희생만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참아왔고 힘들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는 분명히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10대, 20대 이게 칭찬해주고 정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향후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50에서 이내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많이 없고 늘어나더라도 그냥 한 자리 숫자에서 50 이내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바라는 대로 이 상황은 한 자릿수 끝내 종식이 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내일 당장 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 예측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2시간 후면 금방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한 번 더 내일 12시 이후에 한 번 더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느 정도 예측이 맞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가능은 37명에서 61명 이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 바람이라면 37명 정도로 줄어들기를 바랍니다만 그것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고 실제로는 여전히 40명에서 이내로 계속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대로 좋은가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대한민국의 상황이 더 한층 더 국경 폐쇄라든지 더 자가격리를 더 늘리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상태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체들이 모든 모임을 다 금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라든지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것을 국가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풀 만큼 안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자가격리나 모든 통제가 이어질 때만 이 숫자가 점점점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제가 어느 정도 느슨해지면 결국은 다시금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아직까지는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긴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그래프는 꺾이고 내려갈 것이고 우리의 이 코로나19에 대한 종식도 가까운 시일내에 우리들이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코로나19의 추세와 선거 판세 분석을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가 지금의 여당, 야당, 구체적으로 어느 당에 유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흘간 확산세가 50인 내로 줄어들면서 현 정부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투표에 반영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추세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비록 개학은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늦어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정말 그동안 격리 상태에 놓여있던 상태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선거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모든 것이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더 커지고 있는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머지않는 장래에 가라앉은 경제가 금방 살아나리라는 보장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대로 선거에 반영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기본 소득입니다. 선거 이전에 지급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실제로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에는 가장 많이 주겠다는 곳에 표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과 같이 기본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주겠다고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곳에 표가 많이 몰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표는 정의당 표가 지금 여론보다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주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있는 여당일 것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겠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힘있는 실세에게 표가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가면 여당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왜냐하면 아직 경제 파탄의 책임을 집권 여당에게 물을 수 있는 바람이 불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바람을 세게 일으키려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야 여론이 형성되는 것인데 지금 사람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그냥 바람이 아니라 그냥 작은 바람으로 묻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정권에 오히려 유리해진다는 이유입니다. 점점 그럼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이대로 숫자가 50 이내에서 40, 35로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계속된다면 그것은 또한 여당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일 없으면 결국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경제적 불만을
가지게 되고 결국 현 정부에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이번에 선거의 모든 향방은 20대와 30대에 있습니다. 이 30대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선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다시피 그 속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30대 지금 유권자는 위기의식보다는 차라리 더 크고 확실한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겠습니까? 20대와 30대는 현재 노인 처지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인해서 취직도 잘 안되고 산포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한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결코 여당이 유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당 중에서도 혁신적으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당에 표를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야당이면서도 정의당과 같이 강한 그런 변화를 추구할 것 같은 곳에 표가 몰린다면 역시 인물보다는 당의 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야당 중에서도 소수당에 이번 여러가지 표가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선거 구조는 큰 여당과 야당 중에 제1당, 제2당의 모든 선거 판세가 유리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20대와 30대가 표를 준다 해도 그것이 결과에는 미치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상보다는 인물보다는 당에 표가 많이 몰리다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 또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유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여성표와 젊은 층에 많은 배려를 한 당이 유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젊은 사람들에게 우선은 기본소득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곳에 표가 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나눠주겠다는 곳에 표가 몰린다는 것을 안다면 향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제1당과 제2당 이런 거대 정당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주겠다고 표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로 나눠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단지 표를 의식한 금액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젊은 20대와 30대는 그래도 희망을 그 말에 매달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확실하게 기본소득을 젊은 사람들에게 20대와 30대에 몰아줄 수 있는 힘있는 실세가 누구냐? 결국은 현 정부 여당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대체적으로 이대로 간다면 현 정부의 여당에 유리할 것입니다. 결과가. 그러나 이것을 아는 제 이야기를 이미 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이대로 끌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제 힘있는 거대 정당이나 또 현 야당이 금액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확산시킬 것이고 나중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현재로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금액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선거의 판세도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저의 전망이고 코로나19가 현재보다도 갑자기 뭔가 큰 변화로 일으키고 확 늘어나거나 확 줄어든다면 그것은 또한 오히려 현 집권 여당에 유리해진다는 것은 사실은 아이러니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제 판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